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 차 대기업에서 그룹 기획 실장과 경영자를 했던 인공지능 아재가 생성형 AI와 미국 비즈니스의 미래라고 해서 일자리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초에 맥킨지의 보고서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능동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오시면은 73페이지짜리 원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45년간의 사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과 그리고 오늘 맥킨지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단톡방에 약 500여 분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디자이너, 광고, 홍보 대행, 업계에 직접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팬데믹 기간 중에서는 약 860만 건의 직업 이동이 했는데요. 2030년까지는 약 최대 30% 정도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일렉트로닉과 그리고 매스메틱스 해서 미국이 1990년대부터 추진한 범국가적으로 추진했던 스템 교육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 분야 그리고 창의적인 분야와 비즈니스 및 법률 전문가의 업무 방식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의 전망을 작년 7월에 내놓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2024년 초에 조사된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후변화와 구조적인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투자가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노동 수요를 변화시킬 거라고 합니다. 이미 거의 4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수요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총 1200만 건의 추가 직업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최고 임금직에 있는 근로자보다 직업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최대 저임금 종사자가 14배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임금일수록에 오히려 직업의 전환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협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이 1.5배 더 높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성분들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배우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느냐? 그거는 이유도 당위성도 없습니다.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시대니까 인공지능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사회니까 스마트폰을 생활의 도구로 누구나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인공지능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니까 인공지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보고서를 쭉 한번 보시고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총 76페이지의 방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무실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 식품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 판매 및 사무 지원 생산 업무의 감소는 2030년까지 약 1200만 건의 이동 중 1000만 건이 이 직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진로를 바꾸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기업은 더 넓은 지원자 풀에서 채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조사에서. 그래서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생성형 AI에서 2030년까지 자동화가 일어나면 미국 경제에서 일하는 시간의 21.5%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현재는 29.5%까지 뛰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더 증가했을 겁니다. 약 30%가 여기 보시면 도표에서 보시면은 2030년까지 자동화될 것이다. 근데 그 예측 비율이 1년 전에 예측했던 비율보다도 훨씬 높아졌고 아마 내년도가 되면은 내년도에 다시 전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겠죠. 50%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기타 요인은 제외하고요. 도표로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가장 큰 일자리 감소는 사무실 지원, 고객 서비스,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무원에 대한 수요를 추정합니다 해놨는데 소매 판매원은 83만 명, 행정보조원은 71만 명, 계산원은 6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16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일수록에 단순 사무직일수록에 더 인공지능 때문에 영향을 높게 받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4배나 높은 임금이 고임금직보다 14배가 높은 가능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도표로 보시면은 여기에 헬스 건강 전문가, 그리고 헬스 보조원, 그리고 기술자와 웰빙, 그리고 스템 전문가, 그리고 건설 종사자죠. 그리고 매니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아트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요새 식당에 가면 로봇 서빙 기구들이 없는 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오피스, 사무실 지원 업무, 단순 행정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2030년도면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6년 정도 남았는데요. 6년 후에는 이 직종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2024년도 초에 나온 보고서를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때는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변화가 클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을 계속하면서 제가 인공지능에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많이 하고 학습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겁니다. 임금이 가장 낮은 두 5분위의 일자리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여성 유색 인종이 불균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사무실 지원과 고객 서비스 분야에 요새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죠. 실제로요. 식당에 가더라도 로봇이 서빙을 대체하고 단순 노무적인 일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내가 왜 인공지능을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농경사회 때 농사 짓고 사는 것과 인공지능 시대니까 인공지능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안 하게 되면 좀 불편하겠죠. 그 불편함이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기 생활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인공지능에 익숙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와 지금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태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느 사회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지혜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